2025년 3월 11일 저녁입니다. 이정훈입니다. 방금 저녁 모임에 있어 갔다 왔고, 점심때도 사람 만났고, 저야 뭐 늘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가는 자리에서는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들 압니까? 전들 압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설 하나 쓸게요.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 내지 각하된다. 소설입니다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 나름대로 기자 생활하면서 정보 판단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옛날 조선일보에 같이 있었던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실장인가요? 논설주간인가가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은 자기들 계속 평의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 건 가지고. 그래서 A 재판관은 탄핵, B 재판관은 기각, 서로의 속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그러니까 채점은 각자 채점은 다 했고 이제 합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뭐 떠들지 마라. 이제 발표 시기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칼럼에 상당히 동의하면서 이 채점을 하고 취합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채점 같은 걸 해봤는데 채점을 취합해 보면은 1등, 2등, 3등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딱 뽑아주면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럼 각자의 속은 알았어. 당신은 저 사람을 1등을 뽑았구나. 너는 뽑았구나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면 다시 점수가 높은 사람만 놓고 다시 평가를 해서 의견을 맞추고 하는. 생각보다 이 채점에서 마지막 순위 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고요. 지금 8명의 재판관끼리는 평의를 하면서 누가 뭐다. 즉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는 말을 안 해 그렇지. 5대3이구나. 4대4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발표를 못 하느냐? 네.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대4나 5대3이면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나 보시고 또 하나 이 재판관들도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 살면서 이 자기가 속했던 최고의 기구에서 이 판단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할 때 저는 잡지에서 주로 했으니까 쭉 취재한 걸 보고를 하고 기사를 쓸 때 토론들을 합니다. 같이 쓸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치적 판단을 하죠. 이 기사를 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런 판단하는 회의가 굉장히 고도일 것 같죠. 의외로 봉숭아 학당입니다. 아마 각 신문사 논설위원들 주필 중심으로 하는 회의도요. 논설실 회의 치열할 것 같죠. 치열한 것 같지만 막상 그 멤버로 있다 보면은 봉숭아 학당이에요. 누가 하나가 막 주도하면은 끌려가거나 아니면 결국은 OX 싸움, 찬반 싸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인 데가 대한민국 국회예요.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웃기죠. 에? 근데 국회의원들 참 밥 먹고 하는 짓 없어 저거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국회에 가면은 지금 국회의원 보다가도 더 못할 겁니다. 똑똑한 사람끼리 만나 회의해보면요. 내 똑똑함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서울법대생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를 보게 되면은 기술은 화려하지만 기술이 화려하다 그래서 100대 0, 100대 1의 스코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K리그나 J리그나처럼 뭐 2대1, 3대1 그 정도 승부밖에 안 납니다. 같은 급수끼리 놀기 때문에. 자, 이걸 이해하신다면 이건 대기업의 임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회의도 결국은 봉숭아 학당.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되는 거는 전체 8명이 손해를 안 볼 때 합의가 됩니다. 이익 집단이라는 겁니다. 조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실례를 들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일이는 오늘 헌재에서 13일 날 지금 검사 3명이 탄핵돼 있죠.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4차장, 반부패부장, 이 3사람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한 겁니다. 이건 뭐냐? 이 4사람의 건은 그렇게 뭐 예민하지도 않고 또 헌재 재판관끼리 합의가 된 겁니다. 각자의 속은 다 알아요. 그러면 합의가 되는 경우는 뭐냐? 만장일치로 나오면 됩니다. 만장일치.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만장일치가 나오면 뭐 바로 발표하면 되죠. 그 다음에 7대1로 나와도 이거 탄핵이니까 한 명이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6대2도 탄핵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6대2, 7대1, 8대0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합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6대2로 나온 거를 국민이 둘러 쪼개지지 않게 해서 8대0으로 만들어서 마사지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요거는 박근혜 탄핵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6대2, 그러나 6대2, 7대2, 8대0은 똑같다. 그런 경우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5대3이나 4대4다. 아니면 거꾸로 5다. 3대5쯤 되게 되면은 5다. 거꾸로 2대6이다. 1대7이다. 거꾸로 만장일치로 뭐 무조건 복귀다.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간 3대5부터도 발표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럼 4대4하고 5대3이 문제입니다. 탄핵하자는 건 많은데 반반이가 하나도 많은데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떤 때 발표를 하느냐? 이게 더 이상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탄핵이 안 되는 기각입니다. 4대4든 5대3이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갈린 건데 이걸 발표하는 거는 이진숙 씨처럼 그거 발표해서 이진숙 씨 다시 복귀하게 해줘도 큰 타격이 없으면은 제가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죠. 헌재 재판관들은 부담 없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즉 3명의 검사하고 감사원장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5대3이든 4대4든 아니면 6대2 이상으로 탄핵이든 합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할 걸로 알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에서는 탄핵 선고를 하는 날 충돌이 일어날까봐 6개, 8개 경찰서장을 불러서 투입한다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경찰이 들어가겠죠. 기동대 물론 들어갈 거고.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예민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도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날짜를 못 정하는 게 뭐냐? 대충 입원으로 봤는데, 이번에 안 하고 3명 검사부터 하고 감사원장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한덕수 총리 건은 누가 봐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당연히 기각이죠. 200명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데 과반수 찬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각하입니다. 각하. 요건이 안 되니까. 요건이 안 되면 각하고 요건은 돼서 검토했는데 탄핵하지 마 그러면 기각이고. 각하죠. 지금 헌재가 받고 있는 많은 탄핵 심판이 대부분이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한 거거든. 애먹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 대통령 거는 애먹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계엄령을 하면서 국회에 통보를 안 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열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법이나 위헌 소지는 있지만 그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냐에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만약에 6대2 또는 7대1, 8대0이 나왔으면 헌재는 부담 없이 발표해요. 뭐 국민들이 뭐 하든 간에 자기네끼리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거꾸로 3대5로 5명은 기각해야 돼. 또 2대6으로 기각해야 돼. 1대7 또는 0대8로 이거 기각해야 돼. 그래도 발표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물론 문영배 씨가 위원 소장이니까 자기는 탄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충돌은 있겠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4대4와 5대3일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발표를 하고 나서 5대3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복귀한다. 4대4로 복귀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때 윤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사람들은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고 그 반대는 반대가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럼 재판관들은 야 이렇게 하면 국민이 쪼개져 갖고 우리도 위험해지고 국민이 쪼개지니까 좀 더 논의하자. 좀 더 이러면서 시간이 끌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합의된 것부터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원장, 검사들 발표하고 아마 한총리 건도 먼저 발표할 겁니다. 이게 계속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거는 6대2, 7대1, 8대0 윤 대통령 파면 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5대3이든 4대4든 아니면 거꾸로 3대5든 2대6이든 1대7이든 0대8이든 감 잡으십니까? 이런 상태인데 요거를 딱 짚어낸 게 누구냐? 박지원 씨예요. 박지원 씨가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이번 주 안으로 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진다. 이게 늦으면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 파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헌재에서는 많아질 겁니다. 왜냐? 이미 쥐기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구속이 취소됐고 윤 대통령은 돌아왔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검찰은 이제 윤 대통령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가겠죠.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을 때 거기서도 계속 구속 여부를 다툴 테니까 그때 와서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있다고 했지만 검찰도 이미 물러섰고 이렇게 법원이 해준 게 헌재 재판관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쥐기현 부장이 공수처하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냐? 없다. 있는지 없는지 물론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되는데 이거 명확하지 않다. 없다는 투로 해석했거든요. 헌재 재판관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만약에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내란죄로 기소한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각하를 하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윤 대통령 건은 지금 5대3 내지 4대4 그 언저리 어디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쪽이 조금 더 많거나 동수이지만 그러나 탄핵 조건 6대2 이상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쪼개진다. 좀 쪼개지지 않고 그러면 윤 대통령 기각을 발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각하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소추가 잘못됐으니 논할 필요 없다고 각하해버리는 거예요. 왜 각하를 할 수 있느냐? 그때 내란 혐의로 주로 소추를 해놓고 나중에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탄핵 소추를 쭉 보게 되면 거기도 맹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은 이 모든 윤 대통령이 되살아난 책임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 쥐기현 부장이 구속 일수 어쩌고저쩌고 따져갖고 책임을 검찰에 넘기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고발되고 민주당한테 탄핵 당하기 직전으로 몰리잖아요. 헌재로서는 헌재 재판관은 다 부담입니다. 내가 이쪽 편 들어서 이쪽 가게 되면 저쪽 편으로서 내가 테러 당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반대편은 또 마찬가지야. 그걸 다 피하는 방법은 국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다시 탄핵을 하든지 재검토하라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정보를 모으잖아요. 정보가 팩트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나서는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은 맞춰야 되는데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내가 이제 고급 논설위원회의에 들어갔다, 편집회의에 들어갔다, 거기서 뭐가 된다. 내가 또 국가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데 무슨 비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논쟁한다. 저는 그런 자리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아주 우리 국내의 중요한 산업 국방 문제 결정한 자리도 들어가 봤고 거기서 가보면은 뭐 대단한 논이 없어요. 되게 이 정도예요. 그걸 경험한 걸 갖고 제가 집어넣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권은 거의 각하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금 걔네들이 시작한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걸 조건을 못 갖추고 했네. 기사를 썼을 때 유가원칙을 못 갖추고 썼네. 다시 써와 이런 거예요. 쥐기현 부장이 한 것처럼. 자,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재명은 불리해집니다. 당장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죄가 나오면 똥줄이 탑니다. 그리고 지금 줄줄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헌재가 오래 끌수록 이재명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씨처럼 민주당은 막 서두르고 있고요. 지금 얼마나 서두르는가 하면 자기네가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극렬 좌익들을 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응? 뭐 비상행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자, 그전에는 촛불혁명으로 쫓아냈다. 이번에는 응원봉 들고 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듯이 박노의 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다 눈물 질질 짜는 그런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 겁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 계엄령이 이것까지 설마 노리고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참 암 같은 존재를 부드럽게 떼어낼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감옥 보내고 어쩌고 했으면 뭐 총 걸기하고 난리가 날 텐데.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처럼 우파 집회에 가서 연설하면 와 일어날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쪽은 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국민 여론을 싹 바꾸고 이런 것들이 헌재에 더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윤 대통령 롤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합니다. 자신 있게. 제 결론이 틀리는지 맞는지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